서울 지하철을 이용한 승객이 작년 한 해 동안 24억 명이나 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데요. 범죄 규칙 오늘 첫 번째. 서울 지하철 역무원에게 생긴 사건입니다. 한번 보시죠. 4호선 서울역 개찰구 앞입니다. 역무원이 지금 전화를 걸고 있고요. 이 지하철을 이용한 손님인 것 같은데 개찰구를 나오질 못하고 막 흔들고 있어요. 예,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왜? 흉기로 위협합니다. 왜 저래? 역무원을 막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무임승차? 강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역무원은 신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왼손에 유리병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도망치는 역무원의 모습이 보입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왜? 또 갑자기 추격전이 지하철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떡해. 뭐야. 유리병을 깨가지고 깼어. 네. 유리병. 이 남자는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한 걸까요? 참 진짜.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기가 지금 약간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 지나갈 수 있게 한 건데 네. 이제 봤었을 때는 노인분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신분증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제 나 지금 안 갖고 왔다. 나 딱 봐도 노인 아니냐 약간 이러시다가 화를 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까 뛰는 거 보니까 너무 잘 뛰셔가지고 너무 잘 때. 무임승차한 거 아닌가요? 이 해당 역무원의 신고 전화를 받아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난동을 부린 이 남자는 검거가 됐습니다. 난동을 부린 이유는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자신을 이 역무원이 저지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진짜 왜들 그래 정말로. 역무원은 뭘 잘못한 그러니까요. 걸까요? 무임승차를 하면 당연히 역무원분은 잡으셔야 되고 이렇게 네, 해야 제지해야 되는데 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네. 그래서 저 난동남은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 남성은요, 경찰에 신고하는 역무원의 모습을 저렇게 보고 잡히면 살갗 하나하나를 파서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파서 죽여버리겠다. 아주 파렴치한 그 협박을 하면서 저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경찰에 체포된 후에는 아주 또 순한 양처럼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아니면 CCTV가 찍고 있는 걸 모르니까 경찰 앞이라서 막 착한 척한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적 없다고. 역무원분이 좀 착해 보이고 어려 그런 보이고. 사람한테는 세게 하고 센 사람한테는 세게 못하는.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 역무원을 향해서 저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고요. 난동으로 다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남성은 현장에서 그냥 훈방 조치가 됐습니다. 한방주시 됐어요? 아니 흉기가 있었고 CCTV에 찍혔잖아요. 수영을 했고 또 어떻게 뭐 위해를 가하려고. 저 협박 무슨 뭐 그런 거 돼야 되지 않나요? 저게 훈방은. 미수인데 미수? 아마 당시에 다친 사람이 없기도 했고 남성의 신원을 아마 저희도 했을 겁니다. 근데 뭐 주거도 일정하고 또 전과도 없는 초보범이었기 때문에 훈방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런 유사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공중협박죄라든지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이런 것들이 신설돼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처벌하고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 사건의 담당자였다고 하면은 형사 입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너무 들긴 위험해요.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역무원은 저것 때문에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 일하셔야 되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훈방시키는 거는 잘 도망가서 안 다친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러니까 계속 범죄가 또 더 커지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어지는 듯 했는데요. 네. 문제는 이 남성이 자신의 물건을 찾겠다고 몇 시간 뒤에 영무실로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역무실에 다시 왔어요? 와 무서워. 경찰이 온 사이에 역무원이 사무실 한쪽에 저 난동남이 가져왔던 저 지금 손에 들고 있습니다. 깨지지 않은 유리병 들고 있는데 저거를 사무실 한쪽에다가
녹아 죽었어요. 근데 그 유리병을 찾겠다고 지금 온 겁니다. 와.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럼 너무 무서웠을 것 같은데 갑자기 영무원 너무 놀랬겠는데. 경찰한테 갔던 사람이 갑자기 어. 영무실로 갑자기 들어오면 뭐야 이러고 너무 놀랐을 것 같은데. 뭐 보복하러 왔는 줄 알고 보복하는 것 그죠? 같은데요? 저 난동남은 결국 영무실을 뒤져서요.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찾았어 또 뒤져서. 네, 영무실을 뒤져서 자신의 유리병을 찾은 이 남성, 찾은 유리병을 들고요. 조용히 영무실을 떠났습니다. 뭐야? 그걸 왜 가지러 온 거지? 저거 뭐 아니 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가 본인한테는? 아니면 이제 저게 나중에 뭐 증거로 이걸 또 시비 당하는 거 아니야? 혼자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자기의 이런 증거 이런 거 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저 유리병은 우리가 보는 유리병이지만 저런 난동을 부리면서도 지금 꼭 쥐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서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병이 아니고 자신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물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애착 유리병. 네, 그런 물건들은요. 어떤 사실 이 성장기에 너무나 일관되지 않은 막 교육이나 훈육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물건에다가 자기 애착을 투사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되면 이제 뭐 여성의 물건에 어떤 성적 감정을 느끼는 이상 심리로 발전을 하는 것처럼 물건이 아주 다양한 것들에 자신의 애착을 갖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납니다. 일단 다친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좀 찝찝하기도 하거든요. 지하철에 원래 좀 저런 사람이 많나요? 예, 이렇게 영무원을 향한 폭행은 계속 너무나도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보안관과 역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도 이틀에 한 번꼴로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작년 부산 지하철에서는 남성 승객이 여성 승객을 폭행하던 중에 영무원에게 붙잡혀가지고 경찰에 넘겨지자 앙심을 품고 보복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1년 동안 영무실에 대변과 토사물을 투척하고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합니다. 스토킹 아닌가요? 근데 이 저 지하철 영무원들은 그 본인들이 직접 뭐 체포하거나 뭐 그럴 권한이 없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보안관에게는 경찰관처럼 체포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까 존중을 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저 병든 남자도 영무원한테는 그렇게 협박하고 쫓아다니다가 경찰관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됐잖아요. 그 지하철 보안관에게도 그러한 권한을 주어준다면 아마도 저러한 강자에게 약한 사람들은 지하철 보안관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겠죠. 그래서 벌써 10년째 사법경찰관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서 지하철 보안관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그 법적 권한을 부여하자라는 이제 그 요구와 요청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직 법 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히드나이에서 비행기 안에서 만약에 난동이나 그런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승무원에게 경찰관의 권한을 준다라고 그게 바로 특별사법경찰관리에 관한 법이거든요. 사법경찰관법. 거기에 이제 지하철 보안관도 항공기 승무원처럼 그런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부여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항공기와 달리 지하철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경찰대가 있는데 추가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인정을 해준다면 혼선이 일어나고 중복이 된다. 이런 반대 의견 때문에 아직까지 법적 권한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하철 영무원, 지하철 보안관들에게는요, 이분들의 임무 자체가 무임승차나 난동이나 다른 범죄 행위가 있을 때에 발견해서 경찰관에게 인계하는 게 업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저항을 심하게 하고 그렇죠. 보복행위하고 폭행하고 협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아 진짜 뭐 말이 인계지. 그 사람들이 뭐 순순히 가냐고. 거기서 험한 일은 거기서 다 생기는데.